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예, 좀 기분이 좀 좋으시죠? 좀 몸이 좀 가볍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지역 화폐 논란, 국책연구소 문책까지입니다. 예, 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즉 조세연이 그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당장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 반발을 하면서 그 관련 논쟁이 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 지사가 뭐 야당이나 시민단체도 아닌 정부의 국책연구원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지난 15일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조세연이 펴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이 급증한 지역 화폐로 인해 올해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연에 따르면 이 지역 화폐 발행이 9조 원에 이르면서 이 보조금으로만 9천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인천 이음카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 아무래도 활용성이 이 지역 화폐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 화폐의 판매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액면가보다 5에서 10% 정도 할인된 가격의 지역 화폐를 판매하고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이 차익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조세호는 이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이 약 460억 원, 그리고 지역 화폐 운영을 위한 부대 비용이 1,800억 원 해서 총 그 합해서 그 올 한해 지역 화폐 발행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 전체적인 후생 수준을 저해하는 이 지역 화폐 발행을 중앙 정부가 국고 보조금으로 그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점,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조세현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지난 16일에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 연구 기관이다. 이러면서 이제 맹비난을 한 뒤에 또 해당 연구가 나온 경위를 엄정히 조사를 하고 또 책임자를 문책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 이제 그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죠. 예, 그런데 이런 분석 결과는 조세현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 이제 정책기획위원회가 재정학회에 의뢰해 올 초 제출받은 용역 보고서에서도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그 지역 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표적인 정책으로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그 4월부터는 아예 경기도 지역 화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적극 활용 중에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 이제 대표적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좀 원색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지난해 같은 국책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지행연이라고 하는데 이 지행연이 지난해 말 발간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전국 확대 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지역 화폐 발행 보조금이 지방에 거주하는 가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특히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의 승수 효과가 생산 유발행 기준으로 1.76배,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으로는 0.76배로 나타난다면서 이 상품권 발행 규모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그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그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 이런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승기 변호사, 이 국책 연구기관의 이 연구 결과도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어느 한쪽이 뭐 이렇게 맞다고 보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연구 결과는 말 그대로 학자 연구원들의 그 연구의 성과물일 뿐입니다. 예. 사회과학이나 경제 분야에서 이
100% 완벽한 연구 결과가 나오긴 힘든데요. 어, 우리가 뭐 최고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항상 성공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예, 결국 표본 대상이나 범위, 분석 대상 등 뭐 분석 방법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이제는 연구 성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예. 문제는 학문은 학문의 영역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세현 발표에 대해서 이재명 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음, 맹비판을 했는데요. 예, 특히 이 지사는 이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했다. 음, 이 정부 정책을 폄하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냈다.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책연구소라고 해서 정부 정책을 그냥 뭐 무조건 그냥 옹호를 하는 보고서만 쓸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뭐 쓴소리도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조성될 때 오히려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정치인은 정책에 있어서는 자기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번 이 지사의 발언은 너무 거칠었습니다. 음, 국책연구원을 상대로 얼빠진, 훼손, 혈세 낭비, 엄중문책, 이런 좀 무시무시한 단어를 쏟아냈는데요. 음, 차기 대권 후보인 이 지사가 쏟아낸 이 언어들이 조세영과 다른 국책연구소에게는 너 입 좀 다물어라 이런 뜻으로도 사실 오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 이에 대해 토론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고 옳은 부분은 새로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 지도자의 모습인데요. 예, 예, 그럼에도 주요 대권 주자인 이 지사가 무조건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정치적 의도까지 언급하면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이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을 상대로 문책 운운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의미의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이질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국민의힘 복당 어디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 17일에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승인을 했어요. 예, 4.15 총선 컷오프죠. 컷오프. 이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탈당한 지 6개월 만이죠. 예, 국민의힘 전신의 이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로는 역시 공천 실패를 뽑을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이 4.15 총선 당시 탈당한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음, 사실 4.15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열세였던 선거판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뭐 결국에는 탁월한 개인기로 거기까지 간 거 아니냐라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권 의원의 복당이 승인된 이후에도 홍준표, 김태우, 윤상현 의원과 같이 남은 무소속 3인방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김태호 의원도 이날 복당을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요. 예, 지난 총선에서 소위 이제 수도권이나 BTK 지역에 이제 다선 의원들이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소위 지도자급 의원, 스타급 의원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향후 국회에서도 이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상대하려면 아무래도 경험 많은 의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대선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이 김태우 의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특히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경남이 지역구인 김태우 의원의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부산 말씀하셨으니까 저 인천의 그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윤 의원의 경우에는 현재 한바브로커 논란에 연루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어느 어, 정도 이 사건이 해결이 된 이후에야 뭐 복당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그 과연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일지 이게 또 이제 좀 큰 논란이 될 수도 예, 있겠어요. 홍준표 의원은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힘을 합치는 것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홍 의원이
과거 당대표 시절 막말 논란을 일으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전력도 있고요. 특히 홍 의원의 숱한 막말 논란은 아직도 일반 국민들에게 막말 보수, 꼴통보수 이미지로 각인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홍 의원의 복당에 거부감을 보이는 등 이제는 호불호가 크게 엇갈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복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총선은 각계전투, 대선은 뭉쳐라. 이게 일반적인 정치 공식입니다. 예. 따라서 내후년 대선 전까지는 보수 대통합 차원에서 홍 의원 역시 복당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죠.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